재개발 재건축 전매 제한 시점을 어마어마하게 앞당깁니다. 이것은 위기냐 기회냐, 변화를 넘어선 혼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매물 초급감으로 갑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제, 어제 라이브 예고 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주제를 올려달라, 그러면 제가 그 중에 하나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전매 제한 단축, 이 내용을 주제로 삼아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거에 대한 효과와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빨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많이 보셨죠, 여러분? 국토부랑 서울시의 협력 안, 이렇게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전매 제한 시점을 앞당기겠다. 지금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은 못 팔아요. 팔면은 청산 당하죠.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후에는 청산을 당하죠. 그런데 이 시점을 앞당기는데, 조금 앞당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앞당깁니다. 얼만큼 앞당기냐?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되면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거래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참 앞당기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은 구역 지정. 서울은 서울시장이죠. 시도지사가 앞당겨서 이 양도 제한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사고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고 팔면은 어떻게 된다? 청산된다. 입주권을 안 준다. 청산이 돼서 내가 샀던 금액 이하로 손해를 보고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인 아파트를 안 준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앞당겨도 사고 팔 수 있는 예외. 그 예외가 새로 만들어진 게 3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예를 들면 이거죠. 안전진단 통과가 됐는데 2년 이내에 정비계획 위반이 없는 경우. 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2년 내에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또 추진위가 설립이 됐는데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예외에 예외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예외를 적용시켜주지 않겠다. 쉽게 말하자면은 예외 사유 적용을 안 해주겠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적어놨네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쭉쭉쭉 적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자, 요점은 뭐다? 재건축 전매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했다. 재개발 전매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재개발은 저 끝에 관리처분 인가라는 우리 철거 직전의 마지막 행정 절차 이후에 원래 사고팔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재개발 시작인 구역 지정 시점 이후라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된 거고, 재건축도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첫걸음이잖아요. 첫걸음. 거기까지 앞당길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전 페이지 잠깐만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관련된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이 정비법에 보게 되면은 이런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는 건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 기준의 지정을 앞당기자라고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응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영화에 나오는 반지의 제왕에 반지를 끼고 있는 거지. 이거는 절대 권한인데, 네? 법도 다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법에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지 않지만은 법을 바꾸겠죠, 이제. 바꾸겠죠. 그래서 큰 권한을 또 갖는 그런 입법 행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해서는 이틀 전에 요거 이제 6월 9일에 발표했죠. 6월 8일인가 6월 7일 날 우리 법안 발의가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법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 10분께서 이렇게 요걸 하자라고 이제 올려놨는데 이 발표한 내용이 법안 발의 내용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행 법을 좀 볼게요. 이 아까 말씀드렸죠? 재건축은 언제부터 사고 팔지 못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사고 팔 수가 없어. 재개발은 언제부터 못 사고 판다 그랬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부터는 이제 못 사고 팔아요. 그런데 현행법상 이 전매 제한에 예외가 있다. 예외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 사안을 법에 정해놨는데요. 잠깐만 볼게요. 질병, 치료 또는 뭐 취학이나 결혼으로 지금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곳으로 아예 그냥 서울 분들은 저기 뭐예요? 저기 뭐 세종시나 지방 내려가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해 준다. 그리고 이제 상속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로 이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 이게 뭐예요?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가 요 법률 사항엔 4호에 나와 있죠.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는 예외적으로 재건축은 관리 뭐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사고 팔 수 있고 또 이제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후에도 원칙상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5번 중요하지 않고 6번 중요하지 않고 7번에 보면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게 뭐냐? 뒤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 놨어요. 잠깐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는 사고 팔 수 있다. 물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소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또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예외를 뒀고, 그 다음에 경매랑 공매도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날라갔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낙찰 받는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나오죠. 이 기준이 이후에 낙찰을 받더라도.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걸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은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거 6가지랑 앞에 본 거 6가지 하면 12가지가 이 7번에 있는 게 이 대통령 정하는 게 6가지 있으니까 총 12가지의 예외, 전매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이 들어가면은 요 보신 거 요 3가지가 더 추가되면은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단계가 도래하면은 사고 팔 수 없게 막았었는데 그 단계가 보통 사업 막바지인데 이것을 엄청나게 앞당기겠다는 내용이구나. 이거만 여러분 간파하시면 돼요. 이 구구절절 이건 나중에 캡처해서 읽어봐요. 지금 이해 다 안 하셔도 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 뭐 적지 마. 적는 애들 꼭 공부를 못해. 그냥 들으세요. 뭐 메모하려고 그러지 말고 캡처하면 되는데 꼭 적어요. 적다 다 지나가. 자, 보면 일단 2번 정책을 잠깐만 평가를 한다면은 이것은 또 혼란책이네. 이거 엄청난 혼란을 제공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뭐가 애매하냐면은 이거 소급 되냐 안 되냐 갖고 지금 말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재건축 중에서 여러분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안전진단만 딱 통과했고 아직 뭐 조합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애들도 적용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만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분명히 뜻이 들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건 뭐지?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하거나 법을 바꿀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그동안은 자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뭐 거래를 막겠다고 한다면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안전진단을 최초로 신청하는 단지라든지 뭐 이 법 시행일로부터 법이 시행되고 법 개정은 9월이에요. 9월. 뭐 9월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최초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라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만 소급이 아닌 건데 지금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또는 구역 지정을 이미 받은 재개발도 이거 거래 전매 제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언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고 시끄러운 것이고, 알면은 화나고 모르면 화가 안 나니 이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까요? 저도 모르겠지만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엔 좋겠지만은 경제적인 건강에 좋지 않겠죠. 자, 그러면서 갑니다. 또 어떤 게 모호하냐면, 아까 우리 전매 제한이라는 그 규제가 있습니다. 그 전매 제한 규제가 있고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전매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냥 무조건 못 판다 라고 한 건데, 이게 기존 12가지 규제, 12가지 예외, 아까 우리 봤죠? 12가지 예외가 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규제 속에서도 그것까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정책에서 발표한 신규 예외 3가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적용 안 되는 것인지, 이게 아주 모호하고, 물어보면 좀 답을 해주지, 답도 안 해주고 전화도 안 받고, 국토부 전화도 전화 안 받아, 서울시 전화 전화 안 받아. 오늘 몇 통화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는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전화도 안 받을 거면서. 네? 전매 제한, 그리고 이거예요. 어떤 곳은 그러면 이제 전매 제한을 단축 지정할 수 있고, 어떤 곳은 그러면 전매 제한 단축 지정을 안 할 텐데, 그럼 그 기준도 없어. 아니 그러면 뭐 서울시장 마음대로, 국토부 장관 마음대로라면 법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입 없이 우리 법에 봐도 재개발, 재건축 지정 요건들 다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이 전매 제한 단축 지정에 대한 요건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뭐 투기가 우려되면 하겠다, 이걸 법률에 넣겠다. 이건 재량이잖아요. 바로 효과 분석 갑니다. 지금 생각나는 거 막 적은 거니까 여러분 약간 이게 두서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보면 단기, 제가 이거는 효과를 제가 단기 효과랑 중장기 효과로 좀 나눠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뉴스 보면은 풍선 효과 막 단기적으로 터질 거다 막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조건 풍선 효과가 단기간에 나올 거냐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 지역마다 너무 달라. 그러니까 한 줄로 포장이 안 되는데, 일단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단기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있죠. 이거 매도가 매수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단기적으로 해요. 우리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정되고 나서 목동에 최초 거래 하나 떴어요. 한 8천인가 7천 빠진 거 거래 나왔어요, 목동에.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는 충분히 그거 훨씬 더 높은 금액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허가구역 딱 지정되니까 이제 조정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 대책 봤을 때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왜냐면 거래 막히면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라는 매수자의 심리가 자극될 것이고, 또 보유하는 분 입장에서도 지금 거래 막히기 전에 내가 팔아야지만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 사업 끝까지 내가 못 판다면은 나 정말 다 꼬여버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또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도 움직일 거고 매도도 움직이는 대혼란, 이거 잡탕밥이에요. 이건 튀긴 것도 아니고 볶은 것도 아닌 이상한 음식이 만들어질 건데, 일단 매도가 매수보다 좀 더 강한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봤을 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부담이신 분들은 팔 수 있어. 자, 왜냐면 끝까지 못 판다? 나는 사실 끝까지 갈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그 끝까지라는 게 아무리 속도를 빨리 해준다 한들 이게 정말 빨리 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규제 하에서 조합원들이 거래를 막아버리는데 속도는 빨리 해주겠다라는 것에 조합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열심히 도장을 찍어줄까? 이것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생각인 것이고, 조합원들은 그래 속도를 빨리 해준다는 건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인데 거래 자체를 막아버린다? 그럼 내가 이거 동의해주는 게 맞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속도가 더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이
이게 비관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싹이 트면서 점점점 생각할수록 이제 제가 말했죠. 망상은 커져. 금방 커지고 이 망상을 오래 하다 보면 현실로 굳어지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런 분들은 매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진단이 아직 통과 안 된 단계들에 엄청난 풍선효과가 들어갈 거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저는 단기적으로 그 뉴스 기사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분석이에요. 그거를 전문가 전망이랍시고 여러분 읽지 마세요. 그건 전망이 아니야.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분들은 재건축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안전진단이 아직 통과 안 된 곳으로 막 풍선효과 막 한다. 그렇지 않아. 잘 들어보세요. 안전진단이 아직 통과 안 된 단지일지라도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든지 거래가 묶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과 혼란은 소유자의 입장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깨닫기 어려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건축, 재개발에서 추가 분담금이 웬만큼 대형 물건이 아니고서는 추가 분담금 다 있어.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없는 분들도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할 수 있어요. 다만 추가 분담금 낼 돈 없는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전에 팔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이 사업 끝날 때까지 못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입주 때까지. 그럼 난 돈도 마련 못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다 풍선효과다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그냥 초짜에 가까운 분석이다. 또 8월 말에서 9월 초 잔금 조건이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 또 팔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이 법률 통과 전에 잔금 치르지 않으면은 다 청산되는 거예요. 청산의 기준은 계약 시점 그런 게 아니라 그때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법 시행이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8월 말, 안전하게 8월 말까지 사겠다는 분들은 죄다 8월 말이에요, 이제 8월 말에 유행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9월 전에 재개발, 재건축 매도할 사람은 누구일까? 이거는 뻔하다는 거예요. 첫째 뭐다? 내가 재개발, 재건축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투기가액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혼자 막 머릿속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좀 이런데, 이 갑자기 요 갖고 있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거 5년 내에 재당첨 제한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등등. 나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팔죠. 그리고 또 뭐다? 결정적으로 뭐다? 돈이 없는 분들. 나 분담금 나 못 내는데? 나 그냥 갭 투자만 한 건데? 나 분담금 그 수억 원씩 못 내는데? 나 내 돈 없는데? 나 그거 마련 못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막판까지 내가 끝까지 가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 팔 수 있다. 맨 마지막 줄에 써있는 돈이 없는 자분에 대한 해법은 마지막 대응 전략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단기 효과 전망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단기적으로는 풍선효과 이 뒷부분에 나왔고요. 풍선효과도 나타나지만은 단기적으로 특정 재개발구역, 어떤 재건축 구역은 사겠다는 사람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매수 세력도 존재하겠지만은 난 지금 이참에 그러면 나 머리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나 이러다 한 10kg, 20kg 빠질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이런 매도 물건이 좀 더 많은 곳들이 나올 수도 있다. 단기효과 전망 두 번째입니다. 30년 도래한, 30년은 넘었어요. 근데 안전진단이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이런 아파트 단지, 그리고 노후주택가 빌라, 당연히 풍선효과는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앞에 내용과 충돌 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를 수 있어. 지금 무슨 소리냐. 입지 서열이 작용되는 거예요. 입지 서열이 우수한 곳들은 그래도 매도 물건이 나오는 족족 거래될 소지가 높아. 다만 입지가 아리까리하고 입지가 애매한 곳들은 오히려 풍선효과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매도 물건이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뭐다? 이 단지는 어때요? 이 구역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들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9월달까지, 단기라는 것은 9월에서 연말까지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1차적인 단기가 법 시행 전 8월 말 9월 초까지고 2차적인 단기가 9월에서 12월 연말까지고 내년도부터는 뒷부분에 나온 내용들로 흘러갈 거예요. 뒷부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장기 보유 아무튼 불가한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사겠다, 누구는 팔겠다, 혼란 그 자체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풍선 효과가 확실히 나올 건 뭐죠? 신축이지. 신축은 풍선 효과가 이거는 대박 터질 수도 있어.
이거 박 터집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를 앞당겨 준다 한들, 아무리 빨라봤자 15년 걸리는 거 단축해봤자 10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신축 공급이 이게 서울 시내에서 내후년에 조금 입주가 있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줄거든요. 내년도에 많이 줄고. 내후년에만 좀 입주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야.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30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재건축 범주에 들어가는 아파트,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다 15년 차든 20년 차든 25년 차든 뭐든 간에 각종 연식으로 광범위한 풍선 효과는 번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조정지역하고 비규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풍선 효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저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이 상태라면 못 산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살 거고, 팔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못 사. 팔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로 팔 거예요. 그렇게 매수자와 매도인은 다른 선택을 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다?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의 서열과 수준에 따라서 이 풍선 효과냐 단기 매도 급증이냐는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소지밖에 없다. 왜 일률적으로 현상이 안 나오냐? 이거 자체가 혼란책이라니까. 그리고 봐요. 이 풍선 효과가 터진 곳도 마찬가지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비규제래. 여기는 뭐 조정대상 지역의 재개발이래. 여긴 조정대상 지역의 재건축이래요. 그래서 풍선 효과가 막 왔어. 그런데 자꾸 이 소급 입법이 진짜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선 효과의 정도나 기간은 소급 입법 행보에 따라서 결정될 듯.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 제가 드리는 것이고, 또 증여 건수는 상승률이 더 급증한다. 왜 더 급증하냐? 이유는 밑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증여도 재개발 재건축 증여는 전매 제한 전에 가능해요. 전매 제한 후에는 안 돼. 그리고 또 만약에 더 나아가서 전매 제한도 묶여 있고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정될 수 있잖아요. 그 지정되면 어떻게 된다? 부담부 증여는 불가해. 무슨 소리냐? 일단 첫 번째, 증여는 재개발 재건축이 전매 제한이 지정되기 전에만 가능하고, 둘째,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증여도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물건이라면은.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이거 무슨 소리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소지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증여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증여할 때 온전하게 증여하는 것도 있고 전세나 대출이 껴있는 거를 증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부담부 증여이잖아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전세 껴있는 거, 이거 부담부 증여가 아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만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증여 더 넣는 거지 이제. 근데 증여 넣으면 어떻게 되죠? 5년간 매물 또 잠겨. 매물 또 잠겨. 그러면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자,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 팔지 마라.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책임 안 져. 몇 년도부터 빠진다. 풍랑론에 빠지는 가정보다 불행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셨다면 더 이상 그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